안녕하세요. 안금융채원입니다. 오늘은 국민 2명 중에 1명은 가지고 있다는 청약통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이름 그대로 주택 청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로또 청약이 사라지니까 103만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이게 사실은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10개월 연속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다라고 했는데 6월 달에 뉴스가 나왔죠. 5월 달 통계까지 보니까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11개월 연속으로 지금 현재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2,625만 명 정도 육박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월달 되니까 지금 2,580만 명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에서 열기가 좀 많이 식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청약에 대한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 생각 속에는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고 돈 쓰는 것도 팍팍한데 내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이 청약통장에다가 돈을 두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통장에다가 돈 썩히고 있는 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는 청약통장이 진짜 필요한 거냐, 우리한테. 그리고 가뜩이나 금리도 낮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계속 청약 나중에 하겠다고 10만 원씩 납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진짜 청약통장 내가 당장 지금 써야 될 돈이 급한데 깨는 거 괜찮은 건가? 그동안 청약점수 모아놓은 거 너무 아깝지 않을까? 깬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좀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청약 경쟁률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2000년 초반, 2001년대만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1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우리 최근에 봤던 2020년에도 68대 2021년에는 이게 100대 1까지도 갔었어요.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 낮을 때에는 뭐 2대 1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 1까지 저런 낮은 구간을 보면 저럴 때 청약 넣으면 딱히 청약 통장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1년 같이 청약에 대한 열기가 가장 높았을 때 보면 청약 당첨 평균 점수가 67점, 1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인가 하면 청약 통장의 만점은 84점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점수의 만점 84점인데 그 중에 67점이 평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았고, 서울만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균 나눠도 62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21년 10월에는. 그런데 23년도에 청약 열기가 좀 많이 가라앉고 요즘에 부동산 열기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청약 가점이 높은 데에는 77점까지 최저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달나는 데도 요새 많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집에서는 청약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를 생각한다고 하면 청약 통장은 필요하죠. 내가 나중에 가서 남들도 다 살고 싶고 당연히 나도 살고 싶은 집에 살려면 청약 점수가 높은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 점수를 높게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주택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32점, 그리고 부양가족 점수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이렇게 해서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는 게 청약 저축의 점수죠. 뭐 나머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은 뭐 보시는 것처럼 부양가족 없을 때 나 혼자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 기간 적용된 지 1년 미만이면 2점,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만점까지 갑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 이상이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혹시 결혼을 해서 세대를 만드시게 되면, 본인의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도 세대 산정을 하긴 합니다. 자, 그건 넘어가서 오늘은 청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입주자 저축, 그러니까 청약 저축을 가입한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6개월 미만이면 1점, 그리고 15년 이상 되면 17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입 기간이에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 저축을 가지고 납입 기간을 오래 가져가야 점수가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점수를 게임하는 이 17점 계산하는, 최대 점수 17점까지 가는 이거는 납입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입만 한 지 오래되시면 돼요. 가입 딱 하고 내가 납입 가입할 때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납입 안 하고 쭉 놔뒀어도 15년 이상 넘어갔으면 만점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라는 점수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청약 점수, 청약 통장의 청약 점수는 가입 기간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효과적으로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17살에 가입하면 됩니다.
17살 생일이 되는 시점에 가입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청약통장은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인일 때부터의 가입한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성년 기간에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19세 미만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인정해 주냐면 2년치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첫 통장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1살 때 만들어준 청약통장이나 15살 만들어준 청약통장이나 17살 생일에 만들어준 청약통장이나 점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17살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 청약통장을 명의변경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점수는 최초에 가입한 사람, 아버지가 20살에 가입해서 35살 넘어가서 40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뭐 50 정도 됐는데 집을 샀어요, 이미. 그리고 아버지는 집이 있고 청약통장은 꾸준히 가입해서 가입기간 점수 만점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는 가지고 있으시 말고 자녀한테 증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하면 명의 변경을 받은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입기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 청약통장 명의 변경 받아 쓰시는 게 청약 점수를 쌓는 데에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청약 점수를 쌓으면 모든 집에 다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청약 점수라고 하는 건 어떤 때만 쓰는 거냐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만 사용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라는 걸로 청약 점수를 하는데 아까 앞서 해봤던 84점 만점에 그 점수 가지고서 붙는 게 이 가점제 청약이고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는 뭐냐면 국민주택은 LH, SH 같은 이런 주택공사들, 정부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청약순위 1, 2순위를 따라서 입주순위를 정하는데 1순위, 그러니까 청약통장 12번 이상 납입하는 우리가 1순위라고 하는데 그 1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별 순차별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40제곱미터 초과와 40제곱미터 이하로 구분하는데 쉽게 말해서 10평형대 아파트, 17평, 15평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하고 20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이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큰 아파트들은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를 보고 작은 아파트는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를 체크합니다. 이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은 어떻게 많게 만드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평형대 아파트의 납입 횟수를 채우려면 월 2만원씩 이상만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건 매월 월마다 1회만 인정해 주는데 그 회차에 2만원만 이상 납입하면 그 회차를 채웠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2만원씩만 꾸준히 납입하시면 납입 횟수는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 우리 다들 큰 아파트 살고 싶고 큰 집 살고 싶잖아요. 그 큰 집들은 저축 총액을 보게 되는데 저축 총액은 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돈 넣어서 채울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한 회차당 돈을 인정해 주는 게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회차에 100만원 넣던 1000만원 넣던 딱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만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저축하신 분이 저축 총액 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통장에는 계속 10만원씩 저축을 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 금리도 가뜩이나 낮은데 여기 굳이 내가 10만원씩 내야 되냐? 금리가 얼마나 낮냐면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하면 2.1% 지금 금리 적용됩니다. 심지어 이거 단리예요. 복리도 아니고. 금리가 엄청 낮죠. 자산의 수익률 자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저축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굳이 안전한 상품 한다 그러면 적금 다른 데 가도 3, 4%짜리도 요새는 아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축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축을 여기다 안 하면 10만원씩 안 되니까 저축 총액 점수 못 맞잖아요. 심지어 납입도 안 하니까 납입 횟수까지도 못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냈던 것, 나중에 안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분,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약저축을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 냈더라도 나중에 납입하고 인정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인정하는 방식에는 연체되는 일수에서 납입한 거하고 뭐 납입 횟수 나서 이렇게 공식이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제가 엑셀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밑에 이제 정보창이랑 댓글에 달려있는 아는금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약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청약을 가입한 게 2013년 1월 1일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딱 가입하고 안 냈어요.
그래서 쭉 안에다 10년 만에 한꺼번에 납입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동안 안 냈던 거 이렇게 다 채운 거예요. 쭉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요 납입한 회차들별로 이제 인정되는 날짜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냈던 이 10년치가 쭉 계산해서 동일한 날짜에 딱 가보면 앞서 10년치가 언제 인정이 되느냐, 모든 분이 인정이 되려면 28년도 1월 18일까지 돼야 됩니다. 2028년도 1월 18일이 되면 요 23년 2월 1일에 내야 되는 회차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10년 미납한 거를 한꺼번에 납입하면 인정될 때까지 납입한 날에서 5년 기다리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은 얼마? 5개월. 3년은 얼마? 1년 6개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미납했던 기간의 절반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뭐 1년 미납하셨다고 하면 12달 안 낸 거잖아요. 근데 한 해당 얼마까지 저축총액의 최대 점수? 1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120만원을 납입을 하시고 분할 납부하게 인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해줍니다. 이거 은행 점포 가셔서 대면에서 안 하셔도 되고요. 앱으로도 가능해요. 앱에 보면 한 번에 낼 때 몇 회차로 납입하는 걸로 할 건지 설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회차 확인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다 하면 은행 앱에서는 이렇게 납입하시면 언제 인정이 될 겁니다 라는 예정 인정일까지 다 나옵니다. 청약통장 필요한 거 알고 중요한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니까 청약통장 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청약통장 깨면 그간의 기간이나 가점이 아깝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깨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는 순서입니다. 세대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주 순으로 끊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세대원 중에서도 자녀를 먼저 그 다음 배우자를 이야기 드려요. 그 이유는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앞서 살펴봤듯이 17세 이상이 돼야지 어차피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니까, 그 이하라고 하면 해지했다가 17살 생일에 다시 가입시켜주면 되니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식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됐을 때는 명의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되도록이면 자녀 거를 먼저 깨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애들 거라고 미안해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리고 꼭 세대원보다 세대주를 나중에, 세대주는 맨 나중으로 빼놓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뭐 신혼부부 분양 같은 이런 공급, 같은 특별 공급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엔 청약이 불가능하니까 세대주 통장은 끝까지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연말정산의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납입하신 걸로 세액공제 받으시는 내용들이, 소득공제 받으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 가입한 지 5년 내에 해지하시게 되면은 이거 혜택 받았던 거를 반환을 하셔야 돼요. 뭐 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되신 분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왜 세대주를 나중에 하는 거랑 상관이 있냐면, 저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셨다라고 하면 애초에 저렇게 뭐 혜택을 반환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세대원을 먼저 하시고 세대주 나중에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을 깨시기 전에 저는 가능하면 차라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약저축은 결국 기간이라고 하는 거랑 누적의 점수가 쌓이는데, 한번 해지해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의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시는 거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청약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한도는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의 95%, 최대 1억까지로 받으실 수가 있고, 금리는 금융채 1년물에다가 1.2%에서 1.7%의 금리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앱으로 하게 되면 1.2%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1.2%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3년 6월 기준으로 현재 보면은 금융채 1년물 유통수익률이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1.2%의 더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한 5% 정도의 대출 이자가 나올 텐데, 물론 부담되는 금리이긴 합니다만 청약통장을 깨서 기회비용을 잃으시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본 청약통장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17살에 만드시고요. 10만원씩 2년간 납입하십시오.
17살에 만드는 건 아까 얘기 들었듯이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한 받는 게 만 17살 생일에 가입하는 게 이제 점수 쌓기, 가입기간 점수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10만원은 저축총액이라는 점수 쌓을 때 인정이 월 10만원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년은 왜 내라고 하는 거냐? 요 2년은 대부분의 청약을 받을 때 우리가 점수 게임이라던가 총액 가지고 붙는 요 게임이 아니라 특별 공급이라던가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던가 이런 식의 특별히 나오는 뭐 청년주택 이런 거 나올 때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최소 요건이 24회, 그러니까 2년 이상 가입한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요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채우려면 일단 2년치 정도는 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30대 전후로 해서 목돈 납입하고 분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30대를 말씀드리는 거는 17살에 가입하면 이제 30대 되면 13년치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10만원씩으로 다 채워서 계산해서 인정 다 받았다고 치면 그때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17세부터 14세까지 이때 가입해서 우리가 2년 채웠으니까 19세까지 냈어요. 그러면 거의 10년치 정도가 이때까지가 지금 공백이 돼 있는데, 그간의 공백을 이때 납입하면 플러스 5년 지나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30세 중반 정도 돼야지 인정받는 건데, 그러면 거의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한 20년치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20년치 정도 채워져 있고 그게 10년씩 분납한 것, 10년씩 납입한 해서 다 게임되면 청약통장의 총액이 한 2,400만원 정도 되죠. 그럼 30세 중반에 이제 내가 주택을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괜찮은 주택에 청약 게임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했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셔야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되기쯤에 주택 청약을 하는 타이밍을 노릴 수 있으니까 이때 맞춰서 목돈 넣고 분납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공급을 청약하실 때에는 추가 납입하시고 분납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앞서서 1번에서 17살에 가입하고 10만원씩 2년 넣어서 240만원 채워놨어요. 근데 신혼부부든 청년주택이든 이런 거 청약하라고 나왔는데, 청약하려고 봤더니 주택 규모랑 지역 때문에 뭐 300만원 제한이나 600만원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요거랑 앞서 있던 240만원의 격차가 나니까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하고 그거 분납 인정해 주십시오 신청해 놓은 다음에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청약 통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청약 점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괜히 목돈 많이 넣어놔서 내가 다른 데 자산 활용 못하고 수익 많이 발생 못하는 그런 불필요하게 돈을 썩히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눈 청약통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금융 최원이었습니다.